저는 지금도 그날 카페에서 그분의 얼굴이 생각나요. 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냥 멈춰버렸거든요. 그때 제가 한 말은 딱 세 글자였어요. 세채요. 그게 다였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시작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아 씨는 25살 봄에 현우 씨를 처음 만났어요. 친구 소개였는데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대요. 말수가 적고 조용하고 뭔가 듬직한 느낌이었다고요. 지아 씨가 먼저 연락했고 2달 만에 사귀게 됐어요. 그땐 정말 평범한 시작이었어요. 둘 다 서울에 직장 다니고 주말마다 만나고 가끔 여행도 가고 그냥 조용하고 따뜻한 연애였어요. 그게 6년 가까이 이어질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죠. 현우 씨는 만날 당시 취업 준비 중이었어요. 스펙은 나쁘지 않았는데 취업이 잘 안 됐대요. 지아 씨는 그때 이미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연봉도 꽤 됐어요. 사귀는 동안 지아 씨가 데이트 비용 대부분을 냈어요. 나중에 취직하면 갚는다는 말에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취직이 되고 나서도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현우 씨 가족 생일, 경조사, 명절 선물도 자연스럽게 지아 씨 몫이 됐어요. 이게 처음 불편했던 기억이래요. 사귄 지 4년쯤 됐을 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현우 씨가 꺼낸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께 매달 50만 원씩 드리고 있어. 결혼하면 그건 계속 해야 해. 지아 씨는 잠깐 멈췄대요. 50만 원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 말을 교제 4년 만에 처음 하는지가 더 이상했다고요. 그래도 그때는 그냥 넘겼어요. 사람마다 효도하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뒤 현우 씨 부모님 이야기를 조금 더 알게 됐어요. 두 분 다 60대 초반이었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으셨고 특별한 노후 준비가 없다고 하더래요. 현우 씨가 장남이라 사실상 부모님 노후를 책임지게 될 구조였던 거죠. 지아 씨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를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도 아직은 현우 씨를 믿었어요. 둘이 같이 벌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요. 그런데 현우 씨 어머니 박 씨를 처음 만난 날 그 믿음에 조금 금이 갔어요. 양가 첫 인사 자리였어요. 지아 씨 부모님도 계셨고 음식도 잘 차려진 자리였어요. 그런데 박 씨가 앉자마자 한 말이 이거였대요. 혹시 현금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지아 씨 부모님이 식은땀을 흘렸고 지아 씨도 순간 귀를 의심했대요. 물어봐도 될 자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는 분명 후자였는데 그 이후로도 박 씨는 지아 씨의 직업, 연봉, 부모님 자산을 간접적으로 계속 물어봤어요. 지아 씨는 그날 집에 오는 길에 조용히 울었대요. 그 뒤로 박 씨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만날 때마다 지아 씨가 마련해 온 선물에 표정이 묘했어요. 요즘 이런 거 잘 안 먹는데라거나 이 브랜드는 별로던데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현우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아 씨는 점점 그 집에 가는 게 무거워졌어요. 웃는 연습을 하고 갔어요. 한숨 소리 하나에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그때 지아 씨 친구가 물었대요. 너 지금 행복해? 지아 씨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그게 첫 번째 신호였어요. 여기서 잠깐 지아 씨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아 씨는 현우 씨를 만나기 전부터 재산을 모아왔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저축을 열심히 했고 부모님의 도움을 일부 받아 아파트를 샀어요. 현우 씨는 알고 있었어요. 딱 한 채만요. 그 아파트가 지아 씨의 전부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지아 씨는 누가 굳이 물어보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결혼 날짜를 잡으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식장, 신혼집, 혼수. 지아 씨는 한 가지를 제안했어요. 내 아파트에서 신혼 시작하면 어때? 거기 깨끗하고 교통도 좋아. 현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며칠 뒤 현우 씨가 다른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그 아파트 가지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 지아 씨는 잠깐 멈췄어요. 가지고 싶다는 게 무슨 말이야? 현우 씨는 말을 흐렸어요. 지아 씨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대요. 주말 드라이브 중이었어요. 둘이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현우 씨가 말을 꺼냈어요. 지아야, 우리 어머니 말이야. 그 아파트 어머니한테 드리면 안 될까? 처음에 지아 씨는 잘못 들은 줄 알았대요. 그래서 되물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현우 씨가 다시 말했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내 아파트 우리 어머니한테 드리면 안 되냐고? 지아 씨는 그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딱 멈추는 것 같았다고 해요. 뭔가 대답해야 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지아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싫어. 딱 두 글자였어요. 현우 씨 눈빛이 바뀌었어요. 왜 싫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 장남 며느리로서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지아 씨는 차를 갓길에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왜 내 재산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드려야 해? 그 아파트는 내가 7년 동안 모아서 산 거야. 현우 씨는 말했어요. 그럼 파혼하자. 그 말이 나오는데 1초도 안 걸렸어요. 지아 씨는 그 순간 울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를 했대요. 그래, 하자. 현우 씨는 당황한 것 같았어요. 아마 지아 씨가 매달리거나 울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지아 씨는 조용히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어요. 택시를 잡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현우 씨 물건이 담긴 박스를 정리했어요. 울지 않았대요. 오히려 이상하게 홀가분했대요. 7년 묵은 무언가를 내려놓은 기분이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열흘이 지났어요. 지아 씨는 그 열흘 동안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현우 씨도 처음엔 잠잠했어요. 그런데 열하루째 되는 날 오전 현우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아야, 나 지금 내 집 앞에 있어. 지아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온 현우 씨 표정이 달랐어요. 쪼그라든 것 같았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아. 다시 생각해보자. 지아 씨는 소파에 앉아서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서 서랍장으로 걸어갔어요.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지아 씨가 꺼낸 건 서류 봉투 3개였어요. 두툼한 봉투들이었어요. 지아 씨는 그걸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놨어요. 현우 씨가 봉투를 내려다 봤어요. 이게 뭐야? 지아 씨가 말했어요. 한번 열어봐. 현우 씨가 첫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잠깐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굳었어요. 두 번째 봉투, 세 번째 봉투. 마지막 봉투를 다 보고 나서 현우 씨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0초, 20초, 1분. 그 침묵이 뭘 의미하는지 지아 씨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3장이 있었어요. 지아 씨 명의로 된 아파트 3채였어요. 수원에 한 채, 평택에 한 채, 그리고 서울 외곽에 전세를 끼고 있는 한 채. 현우 씨가 알고 있던 아파트는 수원 한 채뿐이었어요. 나머지 2채는 지아 씨가 조용히 혼자 마련한 거였어요. 지아 씨가 입을 열었어요. 넌 내 아파트 한 채를 어머니한테 드리라고 했는데 나한테는 아직 2개가 더 있어. 네가 파혼을 원했을 때 내가 바로 그러자고 한 이유가 이거야. 현우 씨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현우 씨가 표정을 다시 수습하더니 말했어요. 지아야, 나 진짜 미안해. 어머니가 그러길래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 생각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아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떠올렸다고 해요. 차 안에서 파혼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1초가 걸렸다는 것. 그리고 지금 미안해를 말하는 건 서류 봉투를 본 다음이라는 것. 지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현우야, 나 파혼 원해. 그 마음 안 바뀌었어. 현우 씨가 다시 말을 이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지아 씨가 먼저 일어났어요. 현우 씨를 보낸 다음 날 지아 씨한테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박 씨였어요. 지아 씨, 잠깐 만났으면 해요. 우리가 얘기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 지아 씨는 짧게 답장했어요. 알겠습니다. 약속 장소는 동네 카페였어요. 지아 씨는 그날 서류 봉투 중 하나를 핸드백에 넣었어요. 박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커피를 시켜놓고 자리를 잡고 뭔가 할 말을 잔뜩 준비한 것처럼 앉아 있었어요. 지아 씨는 그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 잠깐 기다렸어요. 박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지아 씨, 현우가 아직 지아 씨를 좋아해요. 그 아파트 문제는 뭐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안 사정이 좀 어렵잖아요. 며느리로서 그 정도는. 지아 씨가 조용히 핸드백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아파트가 몇 채인지 아세요? 박 씨가 말했어요. 한 채잖아요. 지아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3채요. 박 씨의 손이 멈췄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커피잔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굳어버렸어요. 그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장면이에요. 그날 카페에서 지아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설명도 변명도 어떤 감정 표현도 없이 조용히 일어나서 나왔어요. 가방을 들고 햇볕 들어오는 카페 유리문을 밀고 나왔어요. 그 뒤로 현우 씨한테서도 박 씨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지아 씨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어요. 6년이요. 생각해보면 참 길었어요. 그런데 그걸 끝낸 건 딱 3글자였어요. 새 차예요. 지아 씨는 지금 자기 아파트에서 혼자 조용히 잘 살고 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지아 씨가 처음부터 재산을 숨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어보지 않으면 말 안 하는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파혼을 자초한 건 현우 씨 쪽이었어요. 만약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면 지아 씨는 아마 그 2채도 그냥 모르는 채로 결혼했을지 몰라요. 어쩌면 파혼이 가장 공정한 결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지아 씨가 마지막으로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파혼을 먼저 꺼낸 게 지금 생각하면 고마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아 씨처럼 말없이 감추고 있는 재산이 있으신 건 아니겠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하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 영상 나올 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 꼭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어른들의 서재였습니다.